여러분은 내 자신을 믿으시나요? 요즘처럼 혼란하고 어려운 시기에는 정말 자기 자신을 믿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산다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노먼 빈센트 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긍정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에요. 20년 연속 아마존 베스트셀러에 있었고요. 42개국에 출판된 책이니까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로막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신감을 가로막는 거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래요. 그래서 이 열등감의 뿌리를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책에는 자신감을 키우기 위한 10가지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자신이 성공하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지워지지 않도록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하라. 두 번째, 자신의 능력에 대해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에는 언제든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말하라. 세 번째, 당신의 상상 속에 장애물을 쌓아 올리지 마라. 네 번째, 다른 사람의 위세에 눌리거나 모방하려고 하지 마라. 다섯 번째, 하루에 10번씩 역동적인 말씀을 되풀이하라. 여섯 번째, 당신이 지금 무엇을 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유능한 조언자를 찾아라. 일곱 번째,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10번씩 큰 소리로 말해라. 여덟 번째, 자신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힘을 측정하라. 아홉 번째, 당신 자신을 신의 손에 온전히 맡겨라. 열 번째, 나의 곁에는 항상 나를 지켜주는 신이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절대로 패배로 이끌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켜라. 이 자신감하고 자만심, 요거는 조금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겸손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또 겸손하신데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으신 분들이 저라든지 많이 계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는 쉽게 흥분하거나 큰 소리를 내지 말래요. 보통 때는 너무 좋으신데 그 막 화를 내시면 이 감정이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좋았던 이미지가 한꺼번에 확 무너지는 이런 경험을 저는 해본 적이 있거든요. 본인이 주체 못할 정도로 화를 내시는 분들은 다음에는 그런 분들하고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또 언젠가 또 그렇게 폭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부러 거리를 두게 되는 거죠.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될 때는 기도나 명상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명상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또 하나의 효과적인 방법은 매일 일과처럼 침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누구든지 하루에 15분 이상은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장 편안하고 조용한 장소에서 혼자 앉거나 누워서 15분 동안 침묵을 지키는 연습을 해보라. 아무하고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글을 쓰거나 읽어서도 안 된다. 될 수 있는 대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마음을 완전한 중립 속에 가져다 놓아라.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라. 사고가 당신 마음을 교란하는 동안은 쉽지 않겠지만 연습을 통해 점차 효과적으로 침묵할 수 있을 것이다. 독서 모임 하는 분들께 제가 그 10분 명상을 권해봤었어요. 그런데 5분도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는 1분을 권해요. 1분을 해보신 다음에 그게 익숙해지면 3분, 또 3분이 익숙해지시면 5분, 5분이 익숙해지시면 10분. 명상 음악을 틀어놓고 이렇게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으면 10분이라는 시간이 정말 빨리 가거든요. 호흡에 집중하면서 명상을 자주 해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정말 화낼 일이 하나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명상할 때는 마음이 가다듬어지지만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 일에 부닥쳐 보면 또 그게 안 될 때가 있는 거죠. 흥분을 가라앉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편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깊숙이 앉아라. 두 번째, 자신의 마음을 심한 폭풍으로 인해 요동치는 호수의 수면과 같다고 생각하라. 세 번째, 2, 3분 동안 과거에 보았던 것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경치를 떠올려 보라. 네 번째,
고요와 평화를 나타내는 문구를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하나하나 가락을 붙여 읊어보라. 5번째, 당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신의 깊은 보호를 의식했을 때의 일을 목록에 적어두고 기억 속에 떠올려보라. 6번째, 마음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정시켜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려보라. 6가지를 지키면 흥분을 다는 가라앉히지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걱정이 이렇게 확 밀려올 때 이 걱정을 어떻게 벗어나시나요? 100살이 넘도록 살았던 분들 450명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분주하게 일했다. 두 번째, 만사의 중용을 지켰다. 세 번째, 식사를 가볍게 했다. 네 번째, 즐겁게 살았다. 5번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다. 6번째, 걱정과 두려움, 특히 죽음의 두려움이 없었다. 7번째, 마음의 평온과 신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이 7가지를 보고 어머나, 나는 정말 100살까지 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몇 개나 해당이 되실까요?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걱정을 먼저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또 걱정을 깨트리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걱정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라. 두 번째, 걱정을 믿음으로 대체하라. 세 번째, 지금부터 시작하라. 효과적인 기도의 방법을 익혀라. 5번째, 긍정적으로 말하기에 힘써라. 6번째, 당신의 모든 대화에 믿음의 주사를 놓아라. 7번째, 좋은 글을 읽고 그것을 기억하라. 8번째, 희망에 찬 사람들과 교제하라. 9번째, 걱정을 치유하는 당신의 능력을 확인하라. 10번째, 협력자를 인정하라. 이 책도 종교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단어를 조금씩 바꿔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실 때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긴장을 하시면서 사시나요? 제가 예전에는 정말 힘을 빡 주고 되게 긴장하면서 살았던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마음속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평화로워졌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유롭다라기보다는 평화로워졌다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는 또 긴장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 당신 자신을 두 어깨에 세상을 짊어지고 있는 아틀라스라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 당신의 일을 좋아하기로 결심하라. 세 번째, 일의 계획을 세워라. 네 번째, 모든 일을 한 번에 해치우려고 하지 마라. 5번째,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져라. 6번째, 당신이 하는 일의 전문가가 되라. 7번째, 마음을 편하게 가져라. 8번째,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도록 자신을 훈련하라. 9번째, 당신의 일을 놓고 기도하라. 10번째, 신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동반자로 삼아라. 10가지를 지킬 수만 있다면 저희가 살면서 두려움이나 걱정, 이런 긴장 이런 거를 정말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이 얻은 호감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래요. 여러분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누군가가 나한테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면 그걸 너무 부담스럽다,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누군가한테 호감을 받는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 호감이 잠시는 들 수 있지만 이렇게 호감이라는 게 감정이라는 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호감을 얻는 건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이 책에서는 타인의 호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는 습관을 길러라. 두 번째, 당신과 같이 있는 사람이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을 만큼 마음 편한 사람이 되라. 세 번째, 일 때문에 화를 내지 않도록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무슨 일이든 넉넉하게 처리할 수 있는 특성을 길러라. 네 번째, 자기 중심적이 되지 마라. 5번째, 다른 사람에게 충분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자질을 길러라. 6번째, 당신의 성격에서 까탈스러운 것을 제거하라. 7번째, 당신이 가지고 있었거나 지금 가지고 있는 갖가지 모든 오해를 풀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라. 8번째, 거짓 없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때까지 사람을 좋아하도록 노력하라. 9번째, 누군가 이룬 성공이나 성취에 대해서 축하할 기회를 놓치지 마라.
10번째, 사람들이 더 강해지고 더 효과적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게 당신 스스로 깊은 호감을 갖도록 하라. 이렇게 하는 방법이 타인의 호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을 때가 있죠. 회복 탄력성을 빨리빨리 회복하는 거, 그거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단련해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한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중에 나한테 얼마나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많은 실패와 실현의 테스트의 시간이 통과가 되나.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총량의 법칙,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그 한 평생을 살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그 시련과 고통의 시간은 총량적으로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얘기하면 어떤 말이 생각이 나냐면, 정신적인 멘토 같은 언니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언니가 제가 인생에서 이렇게 굴곡이 생기는 걸 보면서 저를 그때 어떻게 위로를 해줬었냐면, 너는 너의 인생이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일직선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쫙 흘러오는 게 좋니? 아니면 성공했다, 실패도 맛보고, 좋은 사람 만났다, 안 좋은 세상도 알게 되고, 이렇게 희노애락을 다 체험하면서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게 좋니?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근데 저는 당연히 후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 물론 안정적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을 모르고 이 세상을 등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기쁘고 슬프고 힘들고 이럴 수도 있지만 나는 후자를 택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본인도 후자를 더 선호한다고. 그때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는 거. 이거를 놓치지 않으면 선생님이 맨 마지막에 갔을 때 정말 그 시간들이 뒤돌아봤을 때 너무 아름답게 남아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라갔다고 교만하지 말고 떨어졌다고 좌절하지 말아라, 이런 비슷한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인생의 그래프를 그리자 하면 내려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내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우는 거야. 정말 저희가 얼마나 온실 속의 화초, 물론 힘든 일이 있지만 이 밖에 나가면 저희는 이런 시스템 안에 보호받고 있는 직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스템을 벗어나면 밖은 정말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폭풍 같은 곳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폭풍 같은 세상에 나가기 전에 많은 거를 체험하고 단련하고 많은 경험을 하는 그런 시간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정말로 들 때도 있더라고요. 나중에 뒤돌아서 보면 정말 어떤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시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다 나한테 필요했다는 게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해가 된다는 걸 제가 이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은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여기서 깨닫는 건 뭐가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지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영역의 일 외에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